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분을 직접 모셨는데요. 박해준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사심 방송이다. 사심 방송이 오늘은 거의 팬심을 담아서 오늘 모셨는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박해준입니다. 여기 자리에 이렇게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재미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박해준 배우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인스타에다가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올려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몇 시간 만에 지금 130개가 넘게 질문이 막 달렸어요. 밑에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좀 뽑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박해준 배우님의 프로필을 짧게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공식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1976년생이십니다. 부산이 고향이시고 그렇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기 장동건 씨가 1기인가요? 예, 동건 선배님이시죠. 네. 뭐 근데 하여튼 뒤에 스토리가 많아서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고 한예종의 정우성으로 불렸던 별명. 아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부르진 않았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연극,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조금씩 도약을 나타내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콜을 받고 계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작품 이제 독전. 네. 독전에서 굉장히 눈에 불을 뿜은 연기를 막 보여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런 프로필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되게 서먹해 하세요. 거의 영화에서는 악역만 이렇게 센 남자로 나오셨는데 굉장히 서먹서먹해 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박해준 배우님의 인생 영화 하나만 제가 꼽아달라고 했거든요. 뭐 거창하게 인생 영화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영화 하나 말씀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어릴 때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사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사람 웃기고 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무슨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말 없는 이런 연극을 하겠다고 뭐 이런 그런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을 뭐 바꾼 건 아니고 어쨌든 재밌어 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야, 모던 타임즈를 얘기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유성 영화가 아닌. 이야. 진정한 영화인인가요? 진짜로 그러면 좋아하는 영화를 모던 타임즈를 대실 정도니까 나름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저희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질문을 쭉 받았는데 크게 한 두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우 박해준이 누군지 배우 박해준의 연기 인생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고 배우 박해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뒤에는 이제 영화 박해준 씨가 하고 계시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받았던 청취자들 질문 궁금하신 내용들을 쭉 한번 해드리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부산 출생이신데 한예종을 들어가셨잖아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연기를 해야 되겠다. 계기가 사실은 부산의 그 당시의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연기를 한다거나 뭐 예능 계통으로 예체능 계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남고를 다녔는데 되게 거친 남고를 다녔는데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무용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막 지금 미안하지만 뭐 막 놀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랬던 내가 이제 뭐 성적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가지고 네.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보다가 사실은 부모님의 추천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이런 걸 못하겠다고 네. 버티다가 고3 때 돼서 대학은 그래도 가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이렇게 뭐 아름아름 배워서 했는데 야 부모님이 해안이 있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배우에 대한 어떤 되게 열망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서 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좀 망가지지 않았나 뭐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뭐 이게 내 꿈을 뭐 이뤄서 뭐 이런 다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겠지만 배우를 너무너무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지금 내 꿈은 뭔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꿈이 없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한예종 정우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 명대사 있잖아요. 네. 나에겐 꿈이 없었다. 19살이 되었지만 내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저 매일 밤 태수와 어울려 다니면서 근처 패거리들과 툭하면 싸움질을 벌였다. 네. 그 이후에 한예종 들어가신 다음에 키가 크셨을 리는 없으니까 네. 그때 이미 지금의 비율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와 저는 이제 항상 스크린 통해서만 봤으니까 네, 네. 비율이 장난이 아니네요. 비율 깡패라고 하죠. 야, 참 이게 불공평해. 네. 네. 야, 그러니까 앉은 길은 비슷한데. 아, 그렇지. 다리 짧아가지고. 네. 아, 근데 너무 이 배우를 하시기에 정말 네. 훌륭한 저걸 갖추셔가지고 네, 네. 그걸 아마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그쵸. 예. 근데 학교 생활 되게 힘들었어요. 그 학교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너무너무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는 뭐 되게 어설프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점수도 되게 안 좋았고 연기 실습 이런 점수가 되게 안 좋았고 그 연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가짜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모든 것이 다 가짜 같은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짜죠. 예, 가짜죠. 가짜죠. 가짜지. 그래서 네. 그거를 떨쳐내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가짜라는 거를 어떻게 진짜처럼 보이게 할까 아니면 진짜를 할 수 없을까라는 어떤 고민만 가지고 다른 건 노력은 안 하고 뭐 그랬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스타일에서 네. 그게 좀 묻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연기가 정말 진짜같이 하시는 분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네. 처음에 연기하시는 걸 보고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오, 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네. 작품들 하나하나 계속 되게 눈여겨서 이제 보면서 좋아하게 됐는데 네. 아마 그 가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저는 팬의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아마 그래서 연기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학창 생활에 이제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농구를 그렇게 하셨다고. 연기는 안 하고. 한예종 가서 농구만. 거기 학교가 되게 바빴어요, 그때. 네. 학교 다닐 당시에 모두들 다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던 시기에 저는 공부를 사실은 잘 안 해봐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선택을 한 게 농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공 던져서 들어가면 기분 좋고 안 던지면 네. 그 사이에 몇 발자국 뛰고 그러면서 해가 지고 뭐 이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많이 하고 혼자서 네, 혼자서 그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네. 그건 진짜니까. 네. 그건 진짜니까. 아니 뭐 포장하면 그렇지만 정말 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웠던 기억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방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럼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학교 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학교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나랑 상관없이. 네.
그렇지. 동아리 활동도 사람들 많이 하고, 전 동아리 활동 그때는 안 했었거든요. 진짜 농구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를 창 너머로 이렇게 보면 되게 훈훈하잖아요, 뭔가. 네. 아, 네네.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에 있고 싶은데, 거기에 또 있기도 싫고, 두 가지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뭐, 얼마나, 다들 그 정도 방황은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텐데, 네. 잘리셨어요. 학점이 모자라서? 예, 학점도 모자란 것도 있고, 학교를 잘 안 나갔었어요.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진짜 학교 가서 캠퍼스의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대학을 가면 되게 노는 건지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었거든요, 사실은. 대학교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놀아라. 열심히. 대학 가는데 아무도 안 노는 거예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사실 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근데 그 친구들은 또 학교를 가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힘들어도. 아, 그럼 난 안 가. 이러고 좀 이렇게 퍼질렀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자퇴를 권유하셨죠. 그래요? 자퇴를 해라.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자퇴를 해라. 이제 거의 학점이 다 나올 시기에 출석 일수도 안 되고, 안 된다. 자퇴를 해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퇴를 했죠. 그때 많이 혼났어요, 선배님들이랑. 왜 그랬냐. 자퇴한다고? 네,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는데. 그리고 98년도에? 97년도죠. 97년도. 군대 가서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연기라는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싶었을까요? 군대 이제 제대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서울에서 하는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이렇게 가끔씩 휴가 가서 만나고 하면 연기하고 있는 것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수님한테. 저희 이제 자퇴를 했는데, 재입학이란 제도가 있더라.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요? 아니요, 물어봤더니, 너를 못 믿겠다. 너 이러고 학사 경고 한 번만 더 받으면, 너는 이제 영원히 이제 이 학교로 올 수 없으니, 차라리 새로 시험을 봐라. 새로 시험을? 네. 시험을 보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공연도 하면서 이제 입시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시험을 봤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뵙던 교수님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눈이 근데 사실은 다른 친구들보다 사실은 유리한 입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고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했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공공학부으로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동아리를 만들고 뭐 하시던 네, 그때 다시 들어가서 마음에 맞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동아리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약간 실험극. 네. 뭐 요런 그냥 일반적인 무슨 연극동아리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약간 좀 실험적인. 그 당시 이제 학교 수업 중에 이제 이렇게 뭐 유럽에서 했던 뭐 공연들 뭐 되게 감명받았던 뭐 마임이 있었고 뭐 그런 그리고 마임 마르셀 마르소 선생님도 그 당시는 오셔서 뭐 워크숍도 하고 공연을 되게 우리도 세계적인 공연을 만들어서 나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형이랑 저랑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해외에서 성공하고 싶으셨다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죠. 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해외 공연.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동아리 사관객이라고. 사관객? 말도 안 되죠. 사관객. 있어 보여요, 사관객.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데, 백인, 흑인, 뭐, 동양인, 뭐, 우주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관객이고, 뭐, 어떤, 뭐, 극장이 뭐, 또 사면으로, 뭐, 이런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 뭐, 뭐라고, 술 먹으면서 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공연도 하고, 그 학교를 나가고 나서도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은 계속 그 사관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극단도 만들고 계속 그 이후에도 해왔었고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 형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형님이 무슨 최근에 연락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그러니까 필모를 찾아보면 2007년에 연극 그때 별이 쏟아지다. 네. 라는 게 이제 필모에 맨 처음에 있고 그러면 2004년에 졸업하셨으면 한 3년 공백이 있거든요. 아니요, 이제 뭐 그것도 학교를 제대로 또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쯤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2006년. 네. 학교를 조금 길게 다니셨군요. 중간에 휴학도 하고 뭐 다른 작업도 하고 뭐 해서 사실 그 전에 뭐 다른 공연도 했었는데 2007년.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나오시면서 극단 차이무를 그럼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그것도 중간에 황석정 95년도 동기 석정이 누나라고 배우 하시는 분. 미생이 나오시고. 그 누나랑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랑 모여서 또 극단을 만들었었어요. 하얀 코끼리라고. 하얀 코끼리.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하얀 코끼리가 사관객이에요.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듣기 좋은데 이게 하얀 코끼리가 인도에서 뭐 코끼리를 선물했는데 그게 이제 하도 많이 먹고 뭐 똥도 많이 싸고 많이 먹고 뭐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륵 같은 뭐 하여튼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되게 신성시 되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당시 그래서 하얀 코끼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연습실을 만들어서 이제 사관계도 있고 뭐 이벤트 대사도 있고 하니 어느 언저리에 있는 실험극 비슷한 거를 하는 또 그걸 또 2년 정도 재단에서 이렇게 막 서로 지원받고 하면서 한 2, 3년 정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극은 아니고 약간 실험극이 약간 애매한 어떤 공연들을 많이 싸우고 많이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연습실이 뭐 놀이터이자 뭐 많이들 찾아왔었어요. 또 연극하시는 분들 거기 놀러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됐습니까? 뭐 안 됐죠. 잘 될 수 있는 너무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연습실비 공연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게 유지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접자. 다 같이 접게 됐고 그때 별이 쏟아지다가 이제 차이무에 계시는 민복기 선배님이라고 지금 대표님이죠. 공연을 하자 그래서 공연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차이무 쪽이랑 해서 사실 차이무라는 극단에 저는 되게 2000년도인가 거기라는 연극을 보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객들이랑 거리를 두지 않고 되게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 너무 그때 원상 선배님, 동문 선배님, 대현 선배님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너무너무 동경했던 극단인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이프가 또 먼저 차이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이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차이무랑 계속 작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차이무는 그 민복기 대표님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분은 그 영화 버닝에서 판사 역할을 하셨던 그분 이제 그분이시군요. 그분이신데 나중에 그래서 영화도 만드셨거든요. 2014년도인가요? 그 연극을 주제로 해가지고 시 베토벤. 이제 대학로에서 여신으로 불리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형수님이 되셨고 연애를 7년 하셨던데요. 그러면 차이무에 먼저 가셔서 계셨고 사귀셨을 때였네요. 공공학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해서 그래서 필모를 보면 2007년부터 이제 연극 작품들을 쭉 이렇게 나중에 늙은 도둑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쭉 하시다가 2012년에 영화 화차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늙은 도둑 이야기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성균이 형이죠. 이성균 배우. 성균이 형님 와이프가 차이무에 전해진 씨 되게 원로 선배죠.
차이무의 그 늙은 도둑 이야기에서 이제 그 수사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뭐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차이무에 있던 친구들이 다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됐는데 혼자 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아니요. 그때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성규라는 친구는 같이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성규라는 친구도 후배 진성규 네. 친구도 그쵸, 거기 나오죠. 나오죠. 화차에 나오고 변호사로 나오죠. 그때 희준이도 뭐 어쨌든 차이무랑 일을 했었고 그렇죠. 이희준 씨도. 그때 희준이 뭐 그때 하자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제가 사채업자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런 역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악역을. 근데 어떻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저는 사실 오디션 대본에는 그 희준이가 맡았던 그 남편 역할을 오디션 대본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요? 네. 그거랑 뭐 어떤 긴 장문의 글이 있었는데 그걸 오디션 보면서 제 눈빛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어울립니다. 그 남편분 되게 착한 소시민 막 이래야 되거든요.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사채업자가 맞다. 그렇죠. 사채업자를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 3회차, 3, 4회차 정도 촬영을 하고 이제 영화가 나오면 저는 뭐 생각하다 영화 무대 인사를 하러 나오라고. 저는 사채업자인데 무슨 뭐 무대 인사를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무대 인사하고 그때 이제 모두 다 이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채업자 누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화차라는 영화 개봉되면서 이제 또 회사랑 계약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회사랑. 네. 야, 그러면 화차가 굉장히 영화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된 작품이네요. 네, 어쨌든 영화를. 그 화차 때문에 그 뒤에 화이도 가시게 됐다고 기사들을 보니까 나오던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진성규 배우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나오셨었거든요 한번. 제가 화차를 볼 때는 진성규 배우가 나온지 몰랐어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진성규 배우인 거야. 오 뭐야 하고 나중에 다시 보면서 알았고. 근데 박해준 배우님은 그때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이요. 야, 이 사람 누구지? 오 약간 보통 아닌데? 싶어 확 이렇게 각인이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진성규 배우, 박해준 배우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이다. 네, 성규 좋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시기에 마음을 먹기가 배우 커플 물론 이제 진성규 배우님도 배우 커플이기는 한데 극단에 계실 때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게 마음 먹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근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애도 너무 오래 했고, 다른 사람이랑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아니,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고전부터 그냥 살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좀 힘드시거나 이러시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선배님들 밥 사주고 그래서 둘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까지 공연을 이제 다른 공연을 막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이제 공연을 하러 가고 갑자기 저는 결혼하자마자 한 8개월을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결혼을 하면 이상하게 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지? 또 장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때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올 만한 필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기를 대단히 잘하지도 않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0년. 2010년. 화차 찍기 한 2년 전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차이무에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 이상우 선생님이 공연 하나 하자고 해서 근데 그때 별이 쏟아지다에 원작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이면 원작이 Almost Main인데 하자라고 해서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민성우 배우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선생님한테 저를 전화를 해서 속을 알고 있다. 너희들 공연한다면서. 그래.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술 먹으면서 하다가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화를 해줬죠. 다음 날인가 이상훈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 Almost Man이라는 작품 하면서부터 약간 연기가 좋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부끄럽기만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고 있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제 너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 한마디가 그냥 마음을 확 바꾼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그냥 되게 자신감 있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 많을 텐데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깊이 박혔군요. 그 와이프가 그때 극단에 있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선배님들이 뭐 사위 단원 그랬었거든요. 정식 단원은 아니셨고? 근데 뭐 거기는 뭐 단원이라고 해서 무슨 뭐 우리는 여기 차임무 단원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각자 일하다가 또 작품 있으면 같이 되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차임무 작품을 계속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너무 고마운 일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 하신 연극은 2016년인가요? 그때로 필모에는 나와 있던데. 원파인데이라는 연극이 그래서 질문 주신 청취자분들 중에 연극은 다시 안 하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 연도 1월에 공연을 합니까? 공연을 해요. 어떤 작품? 예전에 했던 작품인데 달빛 요정과 소녀라고 음악극인데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그것도 차이무 저희 복귀 선배님 작품인데 박원상 선배님이랑 이번엔 캐스트가 바뀌어서 전혜진 씨랑 그렇게 캐스트가 바뀌어서 다시 세 번째로 올리는 거예요. 달빛 요정과 소녀. 근데 최근에 이제 첫 리딩을 했었거든요. 내년 1월에 하기로 했는데 기본 틀이 좀 바뀌어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공연을 할 거라고. 그때는 DJ 캐준?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DJ 캐준. 지금 DJ 캐준인데 조금 바뀌어서. 좀 바뀌었습니까? BJ 캐준입니다. BJ. DJ. 시대가 약간 혼자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걸로 약간 바꿔서 이렇게 약간 느낌을 야, 되게 환호하시는 분들 소리가 들립니다. 연극 하신답니다. 내년 1월에 달빛 요정과 소녀. 여름에 가셔가지고 그때 방송 듣고 지금 표를 끌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되게 위로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은 작품이라 제가 작년쯤에 겨울에 복귀 선배님한테 이 작품은 다시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어째 이번 연도에 이제 지원을 받고 되게 공연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내년 1월에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연극 무대에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김프로쇼 아직 아이 들어봤니? 저는 배우 진성규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나오셨던 영화를 쭉 보니까 화차, 명왕성, 화이, 시 베토벤, 무명인, 귀접, 탐정 더 비기닝, 순정, 4등, 미싱, 대립군, 침묵, 독전 개봉한 영화까지는 이렇게인데 주로 대부분이 좀 이제 험한 이제 처음에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런지 사채업자, 뭐 형사, 킬러, 무슨 안마방 기도, 마약상, 뭐 이제 요런 악역들을 좀 일본 장수까지 많이 하셨거든요. 이 중에서 나랑 가장 캐릭터가 좀 비슷하다 하는 캐릭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잘 없어요. 그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가장 편하게 했던 거는 4등의 광수 역할이 가깝다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어떤 특징이 제일 좀 편해졌어요? 저는 역할들을 제가 했던 거를 보면 저랑 달라서 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 모습을 보이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간이라 제가 얘기하거나 뭐 말 주변도 없고 뭐 자신감 있거나 나 자체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쨌든 역할이 주어지면 그게 나랑 다르니까 달라서 그거를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게 오히려 하기가 편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4등의 광수라는 인물이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자기 자신만 알고 뭐 이래 그러고 싶은 욕망, 내 개인적인 욕망. 네, 네. 그때 이제 정유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해서 작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모습에 나를 보여줄 수 있어서 사실 내 아주 깊이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맞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시는 분들은 진짜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나랑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해버리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신 배우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또 작업 과정이 이제 정주 감독님은 이렇게 막 명확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보다는 배우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광수로 24시간 있으라고 그러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웠던 느낌이 있어요, 저랑. 네. 그 옷으로 비유하자면 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추리닝 같다고 할까요? 몸에 딱 핏이 잘 붙는 편한 추리닝. 네, 추리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와, 저렇게 몰입이 잘 될 수가 있나? 네. 저도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국밥 먹고 있는 장면. 정말 저 사람이 와서 국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대사들도 그렇고. 특히나 굉장히... 이제 4등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질문 달라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중에 많았거든요. 4등 그 캐릭터 언급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도 그 캐릭터에 되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그 영화를,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뭐 또 일이 좀 더 들어와서. 모두들이 알아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알아볼 수가 없죠. 너무 고마운 영화이기도 하고. 선수가 한 명이네. 했던.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게, 예전에 인상이 깊었던 배우였는데, 이렇게 잘 맞는 옷을 입고 많은 비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내가 키운 것 같고. 그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알아봤었거든.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약간 좀 속상하고. 속상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것도 나만 있잖아. 알고 싶은 배우 이런 거 안 좋아.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맨날. 그래요. 네. 방금 4등에서의 광수 역할은 하루 종일 그 배역의 그 캐릭터로 있어도 될 만큼 편안할 정도로 가까운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배역들의 경우 뭔가 딱 그럼 어떤 몰입해야 되는 순간 나랑 다르니까 오히려 그걸 인지하고 그 배역에 들어가려면 어떤 단계 같은 게 본인 스스로 노하우가 있을까요? 몰입을 할 때 노하우? 늘 말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 또 죄송하지만 그렇게 몰입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정말 이 배우는 정말 노력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그럼 그 천재인 거지. 천재. 그 천재도 아니고 정말 그냥 그렇게 몰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은 선 안에서 그냥 최대한 집중을 덜 하고 되게 산만하게 사실 독전도 그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연기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 대단한 집중이 있어서 사람을 내치는 일이 생기는 연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조용조용하게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연기가 좋은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가 최대한 집중을 사고가 나지 않은 선 안에서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욕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나머지는 뭐 내가 뭐 성실하게 네, 뭐 네. 사람들 뭐 늦지 않고 뭐 어쨌든 이거 하면 되니까 예예 뭐 그런 잊어버리자 뭐 네, 집중하지 말자 오히려 그럼 되게 집중하면 더 긴장되고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그런 걸 안 하려고 마음을 잡죠. 그게 노하우네요. 네. 화의도 그렇고 화차도 그렇고 독전의 선창도 그렇고 이렇게 악역이라는 역할이 저는 이렇게 약간의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광수도 그렇고 사등의 광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떤 분들은 되게 불쌍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들이 조금 있어서 연민이 생기도록 그거가 이 사람의 인생을 쫙 펼쳐놨을 때 되게 저 인간 자체가 되게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악역에 그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작품 많이 보신 분들은 미신 같은 경우에도 안마방에서 막 하고 있지만 평면적인 캐릭터로 안 보이거든요. 저 사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이 여자에 대해서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주는 것도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눈빛에서 좀 읽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관객들이 되게 좀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네.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알아? 글쎄요. 술을 배운 거. 외로운 거 이놈한테 풀고 힘든 거 이거 마시면 넘어가고 싫은 놈한테 굽신거릴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술 때문이지. 근데 가장 후회하는 것도 이 술을 배운 거지. 수승화강이라고 차가우면 올리고 뜨거우면 내려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술은 열을 올리거든.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뽑아가지고 고르고 네,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가볍게 스칼렛 소진 리 분하고 두슬님이라는 분이 네.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나? 뭘 드시고 그렇게 잘생겼나? 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직접 뵈니까 그러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냐? 근데 본인이 잘생겼다는 거를 알고 있는 배우들도 계시잖아요. 있거든요. 뭐 굳이 적극적으로 표현 안 해도 네. 내가 나는 잘생긴 거 알고 뭐 이런데 굳이 그거를 막 표출을 좀 안 하시려고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친근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시죠? 본인이 잘생긴 거는. 못생겼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쨌든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막 이렇게 스타일을 막 내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잘생겼으니까 꾸미고 막 패션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잘 안 해요. 부산 말로 깔롱지긴다고 하거든요. 야, 이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못 뿌린다라는 거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세계에서는 깔롱지기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친구들 사이에는 저렇게 못 부르고 다닌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되게 닭살스럽고 막 그런 모습을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일부러 부리거나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내가 머리에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바르고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뭐 패션에 뭐 민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직도. 지금도 그런데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되네요. 일단은 그냥 편한 게 좋고 자연스러운 게 좋고 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멋에 대한 욕심이 더 크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은근히 배에 나와야 된다. 그 멋이란 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저도 이제 조금 노력은 해야겠죠. 너무 SNS도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셀카 찍고 뭐 이런 게 잘 본인 스타일상 안 원하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게 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잘 꾸미고 막 이렇게 자기를 잘 PR하고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미호 소임님께서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주기적으로 손톱 정리를 하시나요? 왜 늘 손톱이 깔끔하신가요? 손톱을 보셨나봐요. 원래 손톱을 관리를 잘 안 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길게 놔두고. 애가 나오면서 애 긁힐까봐 되게 짧게 자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애들이랑 놀고 하면서 이렇게 긁히고 하는 게 싫어서 자르는데 이게 마치 징크스가 된 것처럼 손톱이 길어지면 내 몸이 같이 게을러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뭐 의욕도 없고 되게 오늘 하루 그냥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라고 생각해 보면 손톱이 좀 길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약간 이게 약간 손톱이 좀 짧게 잘라야 뭐가 이렇게 힘도 나고 그런 거 있는데 캔을 못 따요. 잘. 손톱을 짧게 잘라. 캔 따기가 좀 캔 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이 한두 개 정도는 좀 길러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캔을 따기 위해서 맥주 캔을 따려면 얼마나 짧게 자르시면 캔을 못 할 정도로 짧게 자른 날은 좀 따기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그러니까 손톱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닌데 그게 약간의 징크스여가지고 짧게 자르시는 습관이 생기셨군요. 애도 안 다치고. 그걸 또 알아보시고 질문하신 분이 신기하네.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캐치해가지고 여쭤보신 정말 팬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인인가? 마이 블루 바이바이님께서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나요? 독전 이후에 좀 달라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독전이랑 최근에 이제 뭐 나의 아저씨랑 나의 아저씨. 두 작품이 거의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전과 이후 확연히 좀 다른가요? 몇몇 분만 아시다가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알아보시면. 약간 깔롱지길 때가 됐나?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나. 아이스크림 베이비님께서는 이불킥 할 만큼 부끄러웠던 촬영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영화든 드라마든 이렇게, 혹시, 이거는 조금 그렇다. 싶은 게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사실 제가 되게 허당이라서 이런저런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NG도 좀 많이 내고. 근데 그걸 이제 좀 극복이 됐어요. 이제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인물 못 가더라고요. 그냥 좀 뻔뻔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닌데 무슨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늘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별로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랑 찬찬히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랬지 뭐 이런 스타일이라 뚜렷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네요. 약간 좀 무덤덤하신 스타일이고 또 이렇게 낯도 좀 가리시고 이 대배우의 특징인가 싶기도 해요. 송강호 씨도 그렇게 낯을 가리시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발군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김재동 씨도 그렇고 굉장히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대배우의 조건을 다 갖추셨으니까. 방금 끄덕끄덕 하셨어요. 약간 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들이. 주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량은 약해요. 별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술자리를 좋아하시나요? 술자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먹고 취해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술자리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뭐 술자리마다 다 다니면 너무너무 이제 집에서 싫어하겠죠. 싫어하고. 똥뚜까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무명인에서 이제 일본어를 하셨는데 원래 일본어를 좀 하시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급히 배운 건가? 그리고 또 수리공님께서는 미싱에서는 이제 중국어를 또 좀 하셨단 말이에요.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어떤 게 더 하시기가 더 어려웠었나?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어떤가요? 둘 다 외계어예요, 외계어. 전혀 알 수 없는 영어도 못하긴 하지만 영어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가 있는데 정말로 일본어랑 중국어는 그냥 외계어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막 하다 보면 뭐가 의미가 좀 뭔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통암기? 계속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하면서 이제 단어 한 단어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죠. 그럼 누가 이렇게 녹음을 미리 해주신 걸 듣고 해주시죠. 예. 해주신 걸 듣고 계속 그걸 가지고 야 그냥 연습하신 거래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봉주르 유니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이름 검색합니까? 하죠. 네, 하겠죠. 근데 얼마나 자주 하세요? 눈 뜨면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일어나서? 한 열흘에 한 번? 그래요? 열흘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팬카페가 있어요, 팬카페. 네.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기서 팬카페에 가면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구나. 요새 뭐가 하는구나. 거기 찾아서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제 일을 거기서 처음 아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해서 지금 몇 명이나 되죠? 팬카페 계신 분들이? 최근에 1000명이 처음 넘었어요. 1000명이. 네. 그렇게 이제 700명, 800명 언저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팬카페가 계속 수명표네요. 지금 1200명 정도. 300명. 그게 이제 독전하고 나의 아저씨 이후에? 아무래도 그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팬카페 대장 있잖아요. 팬카페 대장 그 친구한테 막 그냥 농담 삼아. 언제 1000명 돼? 막 이런 장난도 했는데, 지금, 근데 사실 감사 인사를 좀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글을 남겨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10,000명? 박차를 가야 돼.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서 할 때가 있겠죠. 그때 1000명 남았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곧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인사이드 마이 월드 X님께서 악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악역들 중에서 가장 센, 그러니까 악한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독전의 선창이 이미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역에 대한 조건들이 연민과 동정심을 바랬다면 독전은 좀 그걸 안 바랬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연민 가지거나 동정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라. 그래서 좀 더 악역이 있지 않을까. 세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거는 이제 작품을 계속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캐치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작품 보면서는 예전에 느껴졌던 그런 처연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느낌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에서만 유일하게 그 차이가 확실하네요. 그 선창이 굉장히 깔롱직이잖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부분 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데서 약간 그래도 겸연쩍하거나 내가 어두운 인물이지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그것도 아마 쫓겨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게 아닌가. H1222님께서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나?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일 지금까지 배우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때가 슬럼프가 제일 심했다라고 기억하실 만한 순간이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 없을 때 정말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일을 했으면 어떤 걸 했을까요? 그런 질문 주신 분도 계세요. 배우 아니고 다른 거 하셨으면 어떤 거 했을까요? 뭐 이런 거. 하여튼. 왜? 부끄러워하십니다. 말씀하실 거면서. 그 당시에 제가 막걸리를 좋아했었어요. 막걸리. 막걸리집? 조그맣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막걸리를 담그고 그다음에 부산에 산성 막걸리라고 거기에 누룩을 갖고 와서 담그고 또 어디 가서 또 갖고 와서 담궈보고 그래서 팔도 그러면 뭐 논 거네. 그걸 본인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뭐 늘 이제 개 데리고 뒤에 산책하면서 막걸리를 연구했다고 하죠.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막걸리를 팔면 좋겠다. 와인도 그렇고 사실 맥주도 여러 가지 맛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막걸리를 어떻게 파는 방법이 없을까를 아는 동생이랑 연구를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막걸리 붐이 막 일어나는 초창기 때였어요. 초창기 때였어요. 그때가. 맞아요.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작품이 들어오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다행이다. 연구는 물거품이 되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그 말씀하신 컨셉으로 잘 나가는 집이 대학로에 있어요. 네, 막걸리. 그리고 많이 있어요. 많이 지금 좀 많이 있었었죠. 네. 막걸리 집을 또 하실 뻔했군요. 그렇군요. 네. C수호18님께서 집에서 쉬실 때는 뭐 하시냐고. 지금 요즘에 작품이 많아지셨으니까 집에서 쉬실 때는 뭐 하시냐고 물어보셨나요? 육아 하시나요? 예. 애들이랑 놀고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제 할 거 생각하고 연습은 못하고 애들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속 몽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시간과 뭐 비용과 장소와 이런 게 딱 주어진다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 한 달이든 뭐 몇 주든 이렇게 딱 돈도 다 있고 딱 쉴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 딱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지금. 할 겨를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슴이 쿵텅쿵텅 뛰네요. 생각만 하는데. 약간 설레하시는. 아니, 뭐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뭐 이렇게 갯바위 낚시 뭐 이런 거 가서 그냥 낚시만 할 거다. 그리고 뭐 스키 좋아하시면 막 스키만 타고 뭐 이런 이제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법한데 이제 농구는 안 하실 것 같고. 네, 농구 안 하고요. 힘들지. 근데 사실은 뭐 어디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쉰다는 것 자체가. 야, 이제 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아니, 사실 녹음하는데도 스케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즘은 최근에는 조금 달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집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했다가 지금은 그냥 사실은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한 달 여행 하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여행. 네. 그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애들한테 노는 거 보고 그냥 다른 작품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올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면 술도 마시고 와이프랑. 야, 근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니까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하려고요. 내년에는 정말로 하려고요. 한번 왜냐면 둘째가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와이프가 쉬지를 못했고. 둘째도 뭐 어디 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SNS에 한두 장 사진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팬카페에 사진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예 SNS 하실 스타일은 아니고 팬카페 이런데 형수님이 만약에 찍어서 뭘 올리면 거기에 팬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럼 10,000명이 넘는 걸로 카페 인원이. 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영화 뭐 짤막하게 소개를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연극은 내년 1월에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힘을 내요 미스터리라는 차승원 선배님이랑 럭키 만드셨던 이계백 감독님이랑 지금 촬영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지우 감독님이랑 또 한 번 더 막 시작했어요. 그건 제목이 어떻게 되죠? 음악 앨범이라고. 음악 앨범. 아직 가제인데 가제. 정혜인 배우랑 김고은 배우가 나와서 젊은 친구들이랑 그럼 어떻게 두 작품에서는 또 연민이 느껴지는 악역 이런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촬영을 아직 못했는데 음악 앨범은 악역은 아닌 모양이죠. 악역은 아니고.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얼핏 보면 나쁜 놈일 수도 있겠구나. 정인이 있다 그러니까. 잘 못하면 이게 악역처럼 보여지면 좀 문제가 약간 나쁜 이미지가 생기면 나빠질 수도 있을 여지가 조금 있어서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굉장히 센 악역 이런 거는 아니고 조금 색깔이 다른. 힘을 내요 미스터리도 이제 코미디. 굉장히 바쁘게 막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행보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도전하고 싶은 배역 하나 이런 거는 좀
하고 싶은데 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떤 캐릭터? 멜로 하고 싶은 생각 없냐는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멜로요? 모르겠어요. 저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최근에 끝났는데 네네. 거기 감독님이랑 뭐 대표님도 그렇고 뭐 멜로가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멜로 그 작품은 나를 찾아줘는 멜로 아니요. 멜로가 아닌데 이영애 씨하고 유재명 씨하고 뭐 이런 분들 나오네. 멜로 할 수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달달한 멜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떨지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가슴 절절한 멜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같은 건 난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한번 찾아보죠. 저도 저 속 안에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워낙 이제 배우를 하시기 위한 조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원석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어떻게 다듬어서 닦아가지고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팬심을 담아서 진심 느껴졌어. 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저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되게 두려워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이럴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건데 그래도 꾸준히 참고 봐주시면 뭔가 하나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한 번은 또 나오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꾸준히 저를 길게 한번 봐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출발선이 늦게 시작하신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이 되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 나와서 되게 어릴 때부터 어떤 곳에서 제의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못했거든요. 겁이 나서 그때 겁을 낸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득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나왔으면 아주 일찍 그냥 무너져서 지금의 모습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팬카페 하는 일이 뭡니까? 더럽이죠. 더럽.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해준 찍으면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지금 그렇죠. 가입도 해주시고. 예. 아주 길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카페 가입이 필수다. 거의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기분으로 지금 들어가셔서 나중에 10,000명 됐을 때 내가 1,000명일 때 들어왔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박해준 배우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스크린에서 브라운관에서 공연장에서 직접 뵈면서 앞으로 더 큰 배우로 성장해 가시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